다음에 이경원 두 번째 질문 해봐. 두 번째 상황 어떤 질문이야? 그런 상황에서. 어머님이 증거를 가지고 계시던 뒤에 가던 이 증거로부터 연예계약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 증거 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가요? 증거 신청을 했다가 괜히 왜 이런 걸 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냐면 오히려 처음에는 자기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입장을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오히려 역공을 당할 것 같아. 괜히 여기가 가정적인 표현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체결이 안 됐다라는 쪽으로 흘러가는 괜히 안 냈으면 백지에서인데 괜히 이게 있어서 거꾸로 피고 측이 오히려 이거 가지고 이거 봐 이래서 내가 뭐 안 산 거 아니냐. 결국 넌 네가 좀 깎아달라고 했더니 안 깎아줘가지고 뭐 했다든지 뭐 물건에 살라고 했는데 뭐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 진짜인 듯 뭐 가짜인 듯 조금 의심스러워서 그랬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고 뭐 등등이야. 그러니까 이건 뭐 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지만 신청했던 증거가 오히려 별로 자기한테 유익하지도 않고 오히려 역공도 당할 수 있는 뭐 여지도 뭐 이런 등등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등등을 생각해봐. 그래서 신청을 취하하려고 그래. 근데 신청을 취하한다는 개념은 있을 수 있는데 이 단계별로 이게 틀려. 단계별로. 법관이 심증을 형성했으면 지금 거둘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제적으로 이거 취하하려는 상황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 괜히 이거 냈다가 오히려 발목 잡히는 불리하고 역공당한다 라고 해서 빼려고 하는데 이미 어떤 단계야? 법관은 이거 가지고 심증을 형성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뺄 수가 없다는 거지. 그치? 그러니까 신청하고 나서는 심증이 형성되기 전이라면 반대 당사자가 오케이 하면 거둘 수가 있어. 근데 법관의 증거조사가 끝나가지고 심증 형성까지 들어갔을 때는 이제 상대방이 설사 오케이 하더라도 안 된다. 이런 상황. 이런 것은 교과서 읽어볼 때 자유심증주의에 있어서 증거 신청 관련해서 취하 가능하겠느냐. 또는 그 앞에 절차적으로 증거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런 설명 등이 한두 번씩 나와. 그래서 증거 공통의 원칙이라는 게 자유심증주의에서 나와. 자유심증주의 내용 중에 증거가 공통으로 쓰이는 거야.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한테 반드시 유리하게 쓰인다라는 식으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야. 의외로 신청한 사람은 도외시되고 반대 당사자한테 유리하게 심증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반대 당사자한테 유리하게 심증 형성이 될 수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와서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야. 그게 증거 공통의 원칙이라는 거야. 그러니까 법관의 심증 형성은 꼭 제출한 사람한테 유리한 것으로만 쓰이고 아니면 아닌 걸로 끝나느냐가 아니라 반대 당사자한테도 어떤 의미 있게 그 신청한 사람만이 아닌 부분에서 반대 당사자한테도 이게 심증 형성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철회할 수 없다고 그 논거가 증거 공통의 원칙, 자유심증주의의 하나의 내용을 이루는 증거 공통의 원칙 때문에 그래. 이해되겠어요? 그렇고 그 다음에 이서영 그 다음 질문 해봐. 읽어봐. 법원은 이 편지 이외에 더 이상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. 법원은 이 편지를 조사하고 매매계약의 존재에 대하여 심증을 형성하지 못하였다. 이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? 이 경우에 생명권에 대하여 불평하였다. 아까 신성민도 얘기했듯이 심증 형성을 이거 갖고는 매매계약이 있었다라고 인정할 수 없겠다라고 해. 그렇지만 당사자가 더 이상 증거를 내지 않아. 그 다음에 심증 형성이 안 됐어. 매매계약 인정 못해. 그러니까 원고 청구를 그냥 특별한 더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그런 심증이라면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데 과연 그런 정도에서 이렇게 하는 게 뭐 그 자체가 당사자가 더 증거도 안 내고 하니까 뭐 큰 뭐 법원이 더 해줄 그런 거는 변론주의 원칙상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친절하달까 사려 깊은 재판부라면 뭐 좀 그래도 이렇게 다툼고 뭐 원고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이아몬드를 이 전제는 뭐 다이아몬드 줬는데 1억 원 못 받는다라고 하고서 매매대금 받겠다고 소송까지 하고 있는데 그냥 이런 지하에 증거 더 없다 안 낸다라고 그래서 그냥 원고 청구 기각시킬 거냐 해서 조금 더 어떤 서포팅이 필요하지 않는가 뭐 이런 등등을 생각해 보라는 거야. 그래서 여러분이 변론주의에 있어서 주장 책임 그 다음에 세 번째 직권으로 증거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아니다.
변론주의라는 당사자한테 주도적으로 맡기고 있는 이 민사소송법에서의 원리 때문에 증거 신청 이런 것까지 다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지 법원이 직권으로 막 그 파헤치는 건 아니다. 원칙적으로 그런 단계에서 그렇지만 변론주의의 그런 기본 틀에서 성명권의 어떤 마그나 카르타라고 해서 변론주의의 보완으로서 당사자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준 것에 대해서 법원이 조금 커버링 해주는 이 성명권 제도가 여기서 좀 작동함에 있어서 입증을 촉구하는 정도, 완전히 파헤쳐서 자기가 뭔가 더 직권으로 증거조사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금 이거와 관계된 뭔가 이렇게 유도해주는 어떤 입증을 촉구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교과서에 있는 것을 이 부분서 대체해서 생각을 해보라 이거야. 그래서 이런 지하에 이런 정도에서 증명책임 분배에 의해서 대여가 아니라 매매 체결 사실의 입증에 더 이상 증명책임을 지는 원고가 못 해놨다고 그래서 그대로 원고 청구를 기각시키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할 것인가의 입장에서 증명의 촉구 정도는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. 그렇지만 뭐 안 했다고 해서 그렇게 뭐 법원이 뭐 당연히 그건 잘못한 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사려 깊다면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뭐 그렇게 해서 할 필요 없다라고 끝나려면 이런 문제를 내가 생각해보게 시키지는 않지. 그러니까 조금 그 다음에 석궁을 안 맞으려면 뭐 그래야지 어디 아파트 가다가 잘못하다 석궁 날라올 수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듬어주는 이런 게 증명을 촉구하는 정도에서는 작동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. 정답은 없어. 그런 생각을 해보라 이거야. 되겠어요? 그래서 일률적으로 정할 사항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. 봐봐요. 계속 연습 문제 뭐 보는데 사법시험,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호사 시험 직전에 계속 뭐가 나왔나 보세요. 거기 뭐 551면에 2010년도에도 또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. 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사용료 지급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지를 간략히 서술해라. 계약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면, 8번 문제는 뭐예요? 계약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면,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다면, 그 다음에 처분 문서의 경우는 실질적 증거력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질적 증거력이 인정된다. 그런 과정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. 계속 나왔었어요. 그렇게 해서 6-2가 끝났고요. 질문. 자. 그 개시한 뒤에는 증거조사 개시돼서 뭐 증거가 제출돼서 뭔가 이렇게 했는데 증거조사 끝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구별을 해봐요. 신청을 해서 이제 증거조사 끝났죠. 아직 끝나기는 신청과 끝나는 정도에서는 동의해주면 괜찮다는 거죠. 아직 법관이 심증을 형성을 안 했으니까. 근데 증거조사 끝났고 나서는 이제 와서 뒷북치고서 나 그 증거 철회하겠다면 심증 형성으로 들어갔다면 그럼 과연 어느 시점이 심증 형성이냐는 것은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증거조사가 대충 끝났다 정도까지는 그래도 철회가 오케이 해주면 상대방 간의 관계 문제로만 거기서는 될 것 같은데 심증이 형성되는 뭐 그게 어느 뭐 날짜 같은 거로 딱 되는 거는 정확하지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사가 끝나서 어느 정도 법관이 이제 당사자의 증거 이런 영역에서 이제 끝난 정도에서 그 다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철회하겠다라면 안 된다. 이해돼? 근데 다시 증거 개시 증거조사 개시 후가 이제 증거 신청을 하면 채택하잖아요. 신청하면 채택하죠. 서증 신청을 하거나 증인 신청하면 채택하죠. 언제 증인 신문을 하겠다든지 또는 증거 서증은 신청이 어떤 식으로 돼요? 제출되고 뭐 형식적 증거력 같은 거 진정성이 인정되면 이제 실질적 증거력을 그것을 법관이 읽고 그런 사실이 있음을 이제 심증 형성하는 게 그 증거조사에 있어서 심증 형성의 단계잖아요. 이해됐어요? 그러니까 증거 신청을 해서 개시돼서 증거조사가 완료돼서 심증이 물론 증거조사하는 와중부터 심증이 형성돼 가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그 어느 시점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. 지금 궁금한 건 뭐예요?
증거조사 개시를 하고 심증이 형성되는 거가 일단 구별 안 돼요? 어? 그러니까 증거조사 개시하고 어. 종료가 된 후에 심증이 형성이 되는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. 그게 딱 부러지 그 시점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형성돼 가겠죠. 증거조사하면서. 그게 어느 날이란지 내가 딱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증거조사 개시하자마자 증거도 안 나왔는데 채택하면서 뭔가 심증 형성한다라는 건 분명히 구별이 되잖아요. 증거를 신청하고 그래서 조사하겠다고 개시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증거조사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게 마무리 단계부터 어떤 이제 그런 즈음부터 심증이 형성되고 어떤 판결 최종적으로 할 때까지 이렇게 심증이 형성되잖아요. 그런 무렵에는 안 된다는 거.